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집값은 여전히 비싸 보이고 타이밍은 다 지나간 것 같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있죠. 지금 무주택자 여러분들에게 특히 아직 집을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의 규제 지역 내 전세나 월세가 낀 매물들의 대출이 열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셨던 것보다, 아니 상상하셨던 것보다 대출이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거의 최초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 구조를 풀어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중 부동산 관련한 정보들을 다들 카페나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즉각 피드백 받기 어려우시잖아요. 그걸 해소시켜 드리고자 저희 나 혼자 부동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두었는데요. 현재 1000명 가까이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눈팅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셔서 부동산 최신 소식과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전세나 월세가 낀 매물들이 시장에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서 매도가 가능하도록 길을 살짝 열어줬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매물은요, 오직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좋은 급매물이 나오면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과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아예 차단이 된 겁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훌륭한 급매를 쏙쏙 골라 잡을 수 있는 동무대가 열린 건데, 게다가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도 세입자의 전세 만기일까지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니, 전세 낀 매물 사는 건 좋은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대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해서 중도금 비율을 정하고 마지막 잔금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잖아요. 문제는 세입자가 껴있는 매물을 사는 거다 보니까 내가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당장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퇴거 시점에야 비로소 실거주의 의무가 발생하고 입주를 하게 되죠.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후순위 대출입니다. 잔금 시점에 세입자가 떡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 뒤로 순위를 미뤄서 대출을 받는 건데, 이 후순위 대출 규제가 없을 때도 1금융권에서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주로 2금융권에서나 취급을 했는데 지금처럼 규제가 빡빡한 상황에서 과연 1금융권이 이걸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 거면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보증금 반환용으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도 넉넉히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원성이 되게 자자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걸 그냥 1억 원으로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후순위 대출이 1금융권에서 풀린 것이 마침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후순위 대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건지 숫자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11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매물에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짜리 세입자가 들어가 있고 만기는 2027년 9월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기 때문에 대출한도, 즉 LTV가 70%까지 넉넉하게 적용이 됩니다. 11억의 70%면 얼마입니까?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3억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7억 7천만 원에서 3억을 뺍니다. 얼마가 남습니까? 4억 7천만 원이 남는데 바로 이 4억 7천만 원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후순위 대출 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해도 주택을 일단 구입한 이후의 시점에서 생활 안정 자금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는 LTV 비율이 40%로 뚝 떨어집니다. 11억에 40%면 4억 4천만 원이잖아요. 이미 후순위 대출로 4억 7천만 원을 당겼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해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은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규제 지역의 11억 아파트 새낀 매물을 살 때 무려 4억 7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대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매물을 생애 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LTV가 40% 적용됩니다. 11억에 40%니까 4억 4천만 원이죠.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 3억을 빼면 후순위 대출 한도는 1억 4천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분은 나중에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을 1억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1억 4천에 태거 자금 대출 1억을 합쳐서 총 2억 4천만 원까지 활용이 가능하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생애 최초는 4억 7천만 원, 일반 무주택자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지역의 월세 낀 매물이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눈을 높여서 20억짜리 고가 아파트 매수를 노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보면 전세 보증금 7억 원에 2027년 4월 만기인 매물입니다. 생애 최초 LTV 70% 적용하면 14억.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을 7억을 빼면 한도가 7억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한도 자체가 4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후순위 대출 4억을 꽉 채워서 받게 되는데, 그리고 세입자 만기 시점에 전세 태거 자금 대출도 1억까지 추가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억에 LTV 40%면 8억입니다. 아까 후순위 대출로 4억을 받았으니 4억의 한도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태거 자금 대출 최대 한도가 1억 원이니까 후순위 4억에 플러스 1억을 더해 총 5억까지 융통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일반 매수자였다면 후순위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올 겁니다. 20억에 40%면 8억인데 보증금이 7억이니까요. 생애 최초가 일반 주택 구입보다 새낀 매물을 활용할 때 대출 레버리지를 훨씬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 서울 매물을 보면서 현실감을 높여보자면 미성 3차 22평형 올해 1월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가격이 껑충 뛰었던 단지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 호가도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들어간 매물이 있는데 2026년 12월 만기입니다. 생애 최초 LTV 70%를 적용해보면 매매가 9억 6천만 원에 0.7을 곱하면 6억 7,200만 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선순위 보증금 2억 3천만 원을 제외하면 후순위 대출 한도가 무려 4억 4,2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은 못 받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내 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만약 월세나 반전세 매물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고 내 자금 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공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대출 진짜 해주는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 규제 전에도 잘 안 해주던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1금융권 3곳에서 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과 3월 초까지만 해도 대출 상담사들이 접수를 안 받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서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금융권은 아직 취급하는 곳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대출 상담사 최소 2명 이상에게 꼼꼼하게 한도 확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이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새끼 매물이 급증하면서 매도자들 간의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입주 가능한 매물조차 가격을 못 올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시면 입주 가능한 매물과 새낀 매물 간의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납니다. 그럼에도 새낀 매물이 전체시장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팩트이고요. 불과 올 1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인기지역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그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1억 이상 났습니다. 매물이 워낙 없으니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기지역조차 매물 증가로 호가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새끼 매물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내 전세의 만기 시점과 이 아기가 딱 맞는 맞춤형 매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황금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잔금 기간이 4개월 이내로 빡빡하지만 그 외의 규제 지역은 잔금을 6개월까지 아주 길게 빼줍니다. 매도자들이 어떻게든 매수자 조건에 맞춰서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는 조건이라면 이건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이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즉 한도가 1억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내 원래 LTV 한도만큼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디테일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가 아파트 시장은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비쌀수록 많은 금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은 지금 초토화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저렴한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 영향이 적어서 높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보유한 기존 아파트는 제값받고 팔면서 이번 기회에 조정을 겪고 있는 상급지 고가 아파트를 아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완벽한 갈아타기 환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5월부터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바로 규제 지역의 새낀 매물들이 증발하게 될 겁니다. 세입자 포함 매물 매도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입주 가능한 매물과 새낀 매물 간의 가격 낮추기 싸움도 소멸될 겁니다. 급한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같이 사라지겠죠. 남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그냥 버티기로 들어갈 겁니다. 보유세 아무리 올려도 양도세 폭탄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거니까 저 나 혼자 부동산이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무주택자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분들 있잖아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이 기회를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아타는 분들 역시 이번 고가 아파트 조정장을 기회로 반드시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인데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저희 나 혼자 부동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현재 고민거리들을 편하게 나눠주시면 니즈에 맞는 정답을 저희가 답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동산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과 불인이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부동산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짜배기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